이 지점에서 한국 경제는 원화의 국제화와 결제통화 다변화라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북극 항로 이용 기업들이 환차손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확대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 CBDC 결제 네트워크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만약 부산항이 북극 항로의 결제 허브 기능을 일부 흡수하여 원화 결제 비중을 높일 수 있다면, 우리 경제는 외환 위기 때마다 겪었던 고질적인 달러 유동성 부족 문제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신용도인 CDS 프리미엄을 낮추고 해외 자본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눈높이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화폐 전쟁은 개인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제 통화의 불안정성은 곧바로 수입 물가에 반영되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주유소의 기름값에 영향을 줍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달러 고갈로 인한 국가 부도 사태였다면, 2020년대의 위기는 글로벌 패권 다툼 속에서 화폐의 가치가 무기화되는 양상을 띱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제 환율을 단순히 여행 갈 때 체크하는 숫자가 아니라 북극 항로라는 거대한 경제 영토에서 우리 자산을 지키는 최전방 방어선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원화가 북극의 찬바다에서도 신뢰받는 통화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한국 경제는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금융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북극 항로가 불러온 거대한 물류의 파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많은 중소제조기업들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기존 공급망의 정체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에게 북극 항로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거대 자본을 가진 선사들이 항로를 선점하고 물류 시스템을 독점할 경우 중소수출업체들은 오히려 더 높은 비용 구조에 갇히거나 소외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새로운 통로를 영리하게 활용한다면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북유럽과 동유럽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이 물류혁명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북극 항로 중소기업 전용 선복 확보와 공동 물류센터 구축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소량의 화물을 모아 운송하는 콘솔리데이션 서비스가 북극 항로에 최적화될 경우 중견 중소기업들의 수출 리드 타임은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이는 자금 회전력이 생명인 중소기업들에게 현금 흐름을 개선해주는 실질적인 구제책이 됩니다. MV=PY의 원리에서 물류 속도의 증가는 중소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추가적인 대출 없이도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줍니다. 고금리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북극 항로는 단순한 백길이 아닌 재무적 숨통을 틔워주는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된 통관 시스템과 까다로운 국제 환경 규제에 적응해야 합니다. 정보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홀로 이 파고를 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종별 협동조합이나 민간 합동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네트워크 생존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과거 IMF 당시 수많은 유망 중소기업들이 흑자도산을 했던 아픈 기억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북극 항로라는 거대한 인프라가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들이 북극의 찬바람을 견디고 그곳에서 새로운 성정의 열매를 맺을 때 한국 경제는 진정한 내실을 갖춘 선진국형 구조로 거듭날 것입니다. 북극 항로의 활성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골칫덩이이자 자산의 핵심인 부동산 시장에도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부동산의 가치는 주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화에 기반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북극 항로라는 물류의 대동맥이 뚫리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동해안과 남해안의 거점 도시들이 새로운 경제적 요충지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류 허브인 부산을 필두로 울산, 포항, 동해안 등의 북극 항로와 연결되는 항만 배후 부지들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전 세계 자본이 모여드는 골든라인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항구 인근으로 공장과 물류센터를 전진 배치하면서 해당 지역의 토지 가치와 주거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제 영토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계부채에 늪에 빠진 개인들에게 새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수도권 아파트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읽어야 합니다. 북극 항로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는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이나 물류 거점의 배후 주거지는 고금리 시대에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교육과 학군 중심에서 물류와 생산성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항만 인근 지역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자본의 분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질적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돕는 의외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재편에는 어두운 이면도 존재합니다. 거점 지역에 대한 투기 세력의 유입으로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거나 특정 지역만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는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극 항로의 실질적인 물동량이 기대에 미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품이 한꺼번에 꺼지며 제2의 유령 도시를 만들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부동산을 단순히 사는, 바이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체질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는, 리브가 되는 곳의 일치 여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북극 항로가 가져올 국토의 재구도화는 단순한 투기 기회가 아니라 우리 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산업의 지형이 바뀐다는 것은 그 변화를 주도할 인재의 기준 또한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북극 항로라는 거대한 경제권에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의 입시 위주 교육이 안정적인 화이트 칼라를 양성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극지공학, 국제물류법, AI 자율운항, 그리고 북극권 국가들과의 협상을 위한 특수 외국어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고용 절벽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북극 경제권은 국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유라시아 전체를 무대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주요 대학들은 북극 물류 전문 대학원을 설립하고 산업계와 연계하여 실무형 인재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해양 산업이 결합된 분야는 향후 수십 년간 고액 연봉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핵심 영역이 될 것입니다. MV=PY의 경제 방정식에서 노동의 질적 향상, 즉 인적 자본의 고도화는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북극 항로라는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는 결국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을 읽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경제적 창의성을 길러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불균형은 또 다른 사회적 과제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북극 항로와 관련된 전문 교육 기회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쏠린다면 이는 새로운 형태의 양극화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방대학들이 항만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특성화 교육의 중심지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 인재가 호양을 떠나지 않고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녀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얼어붙은 취업 시정의 해법은 북극의 얼음을 깨고 나가는 도전 정신과 전문성에 있습니다. 미래의 북극 경제권을 이끌 세대가 준비될 때 대한민국 경제는 비로소 영구적인 활력을 얻을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기회 뒤에는 그만큼의 거대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에 향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는 지금 우리는 역설적으로 실패의 시나리오를 가장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거대 국책 사업이나 신산업 열풍이 불었 때마다 대한민국 경제를 괴롭혔던 것은 치밀한 전략이 아닌 근거 없는 낙관론과 그에 편승한 거품이었습니다. 만약 기후온난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져 빙하가 충분히 녹지 않거나 러시아와 같은 연안국들의 통행료 인상과 같은 지정학적 갑질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다면 우리가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은 고스란히 국가의 부채로 돌아와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죗세가 될 것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자본의 오판입니다. 북극 항로라는 테마에 편승해 실체 없는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고 그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는 시나리오는 2026년 현재에도 충분히 재현될 수 있는 공포입니다. 1990년대 말 닷컴 버블이나 최근의 가상자산 열풍처럼 실질적인 물동량 지표가 나오기도 전에 기대감만으로 부풀어 오른 자산 가격은 결국 고금리의 파고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MV=PY의 공식에서 생산성의 실질적인 증가 없이 통화량만 커지고 기대 심리만 커진다면 그것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독이 든 성배인 인플레이션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대마 불사의 신화가 깨지는 것을 목격해왔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마지막 덫은 방심입니다. 대한민국이 주춤하는 사이 중국의 자본과 질본의 기술이 북극 항로의 핵심 포스트를 선점한다면 우리는 막대한 통행료만 지불하는 단순한 이용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정권의 변화나 정쟁에 휘둘려 중단되는 것도 치명적입니다.
북극 항로는 1, 2년 만에 결과가 나오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수십 년을 내다봐야 하는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시나리오를 미리 읽고 대비하는 것은 비관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항로를 찾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북극의 찬바람보다 무서운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우리 눈 가린 낙관주의입니다. 차가운 이성을 유지할 때만 우리는 북극 항로 가는 빙산을 넘어 진정한 기회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여정에 도달했습니다. 2026년 이후 북극 항로가 완전히 안착한 대한민국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지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대륙의 끝에 매달린 고립된 반도가 아니라 북극해라는 새로운 대동맥을 통해 유라시아와 유럽 그리고 북미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의 신경 농추로 기능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화물이 열흘이나 일찍 로테르담에 도착하고 북극의 천연가스가 우리 집 안방을 따뜻하게 데우며